자, 더 증시 라이브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오늘도 변함없이 같이 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본 니케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트레이더들 예전에 이제 막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니케이 225 뭐 이런 게 입에 배서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니케이 225가 지금 42,000행을 넘었네요. 거의 뭐 히스토리컬 하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은 네. 앞에 이제 관세 협상, 물론 일본 증시가 좋은 거는 관세 협상 타결의 효과인 것 같고 오늘도 뭐 혼다나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강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앞 코너에 이제 현대차 의미도 좀 있어 보이고 김종현 회사도 현대차를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세금 이슈가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관세?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세도 관세, 중요하고 이제 국내 이제 세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중요한데, 우리 세법 많이 다뤘죠. 그치? 네. 근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큰 그림에서 결국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조정이 공급망 재편?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급망 재편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공급발 구조조정이 일단 전 세계 공급 과잉의 그 주범은 네. 중국이니까 중국이 시작했고 중국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도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상반기에 조방원이라면 하반기에는 일단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 봤던 것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심상치 않은 게 뭐 중국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니까 이거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업종들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방원? 뭐라고? 그러니까 조방원이 상반기에 주력이었고 주력이었다며? 저는 하반기엔 종목이 바꿔서 원래 자동차 반도체를 외쳤던 사람인데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말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만 어쨌든 컨텐츠 뭐 이런 걸 섞어서 색을 찌잖아. 근데 최근에 이제 철강이랑 화학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게요. 중국발 공급 조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그것만인가, 그것 이상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화. 의외로 뭐 포스코 쪽도 홀딩스도 그렇지만 주가도 탄력성이 있고 LG 쪽도 요즘 오늘 LG 화학을 조금 뜯어볼까요, 그러면? 근데 그 LG화학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뭐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뭐 지금 40%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40% 올랐지만 네.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막 한 달 오른 거예요. 정말 지겹게 빠졌고 100만 원이 넘던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내린 다음에 한 달 이제 올라간 건데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뭐 40%라는 꽤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뭐 수급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다만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니 이에 대해서 살펴볼 건 제가 보기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다라고 보여지는데 먼저 이제 중국 쪽에서 뭔가 액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뭐 광산 뭐 일부 뭐 그런 것들?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네, 왜냐하면 지금 제조업 쪽에 이 공급 과잉이 심하다라는 것. 근데 이 제조업이 그냥 최종 세트를 만드는 그 제조업뿐만 아니라 그거 뭘로 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 뭐 쉬인, 테무 이런 걸로 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돼서 많이 남은 그 최종 제품들을 정부가 뭐 키로 단위로 몇 킬로 단위로 톤 단위로 뜯어와서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치고 그거를 이제 쉬인 같은 그런 플랫폼으로 그냥 밀어내는 거죠. 네. 아주 그 저수준의 QC만 통과하는 제품들을 그런 식으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도 이제 안 되니까 그쪽도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중간 단계에서 부품, 소재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니까 지금 태양광도 구조조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구조조정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뭐 탄산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뭐 오늘 또 내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석유화학 쪽도 중앙정부에서 먼저 지침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이런 지침이 어저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지방정부까지 가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오래된 그러니까 중국은 화학의 처음에 시작은 석탄화학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석탄에서 에탄을 에테르를 추출을 해서 이걸 이제 에틸렌으로 가공하는 그런 전략으로 썼다가 이제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는 그런 업체들은 크루드에서 바로 이제 에테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최신 장비들로 고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은 좋은데 워낙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불과 한 6, 7년 전에 중국의 그 철강 업체들 동네에 막 난립해 있던 대장간들 정리하는 것처럼 지방 정부가 그런 석탄화학들 오래된 노후 설비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금 구조조정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 신호팩의 급등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증시도 꽤 좋은 양상입니다만 중국 증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기술주들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샤오미 같은 것들이 지금 막 신고가 내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플랫폼들이 신고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준비된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최근에 신호팩의 주가가 묘하게도 LG화학과 좀 맥락이 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의 급등과 더불어서 4월 달부터 급등하고 있는 이 신호팩의 주가는 말씀드렸던 이런 뉴스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부터 급등했던 그 이슈 자체도 난립해 있는 그런 석유화학 업체의 정리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호백 같은 그런 대장주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중국이 옛날처럼 우리나라 제품을 사갈 가능성은 없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의 주범이 중국인데 어쨌든 중국도 이런 공급 과잉 쪽에서는 소재, 최종 제품 가리지 않고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뭐 어떤 구조조정의 일환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이제 막 난립했던 제조업의 이제 1차적인 제조업들, 중국의 뭐 화학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활발할 때는 항상 보면 우리 매해년마다 봄철 황사, 미세먼지, 물론 이제 그 고비 사막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조업에서는 굴뚝에서 연기가 사실 많이 오잖아요. 그 뭐 동북에서는 석탄 떼어서 내려오고, 네, 그 공장에서 우리나라 날아오고. 또 서해안 쪽에 이제 화력발전소들 같이 복합되다 보면은 봄철마다 고생하고 그게 여름철까지 이어졌던 경우가 몇 년 동안인데 한 몇 년, 1, 2년 상간에 조금 호흡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이것도 낮은 연관성이 있겠죠. 뭐 있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철강사 정리하는 그 초기 시즌에는 이름은 철강으로 붙어 있지만 거의 대장간 수준의 회사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가내수공업 형태로 막.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철강사란 이름 붙이고 막 물건들 그때 엄청나게 찍어낼 때니까. 근데 지금 석유화학은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네. 이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말씀드렸던 석탄화학 기준에 굉장히 올드하고 오래되고 엄청난 탄소 뿜어내는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지침이 지방 정부까지 전달이 되면서 한번 이제 개비되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은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냐? 아직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워낙 우리는 주가가 눌려갖고 저평가된 상황이니까 이런 뉴스만 나와줘도 뭔가 굉장히 격하게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포스코하고 LG화학은 2차 전지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어허. 메인 드라이버는 그렇죠. 표면적인 이유와 사실 이면에서 움직이는 태동하는 그 굵직한 에너지원은 좀 다른 걸로. 네, 그래서 저는 메인 드라이버가 아마 이런 구조조정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중국 쪽에 구조조정만 나타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산단지에서 롯데하고 HD현대 바로 붙여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화학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팔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네. 가지고 있는 장비들. 살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아마 정부가 금융위원회 없애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뭐 철강, 석유화학 등 오래된 이런 그 올드 패션 산업들을 적절하게 구조조정하고 시프트를 해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저평가됐던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구조조정, 빅베스, 뭐 맥락은 비슷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밸류가 다시 측정되는 뭐 리셋 형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스페셜티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그나마 이제 뭐 에틸렌 기존의 제품들의 영향을 덜 받는 나름 그래도 고부가가치 상품들의 비중이 국내 석유화학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높은 편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도 있고 뭐 물론 별 효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시장에서 또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건 LG엔솔 지분을 계속 들고 있을 거냐.
저 80% 지분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 보유 자산을 조금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LG화학도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투자 자금을 여력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최근에 SK그룹이 지금 그 파생 상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매각이나 이런 게 잘 원활치가 않잖아요. SK그룹도 벌쳐놨던 그 에너지 사업부부터 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SK온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조달이 안 되고 하이닉스는 자기 투자하기 바쁘고 맞아요. SK텔레콤 주춤거리다 보니까 결국은 갖고 있는 LNG 발전 자회사를 팔아서 지분을 팔아서 메리츠 증권을 통해서 PRS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EB 형태로 됐든 LG화학도 보유하고 있는 LG엔솔 지분을 바탕으로 뭐 PRS를 하던 아니면 뭐 TRS를 하던 아니면 다양한 그런 파생 상품들을 통해서 지분을 직접 팔지 않고도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LG화학은 일단 산업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도 분기 실적이 돌아선다면 석화 중에서 가장 먼저 돌아설 수 있는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유동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만 보여준다면 저는 LG화학의 지금 반등은 그냥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좀 올라올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는 후자 쪽에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한미 통상교섭 얘기하잖아요. 자꾸 네. 뭐 근데 일본에 요구한 금액 아까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뭐 우리나라에 요구한 금액 대충 500조 원대 500 얼마예요? 5,500억 548조 원? 그러니까 일본은 700조, 우리는 뭐 400조 내외 정도가 될 거다. 400조에서 조금 올라서 548조. 제가 본 최종으로 받은 건 548조 원인데 이거 지금 뭐 사실은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대차가 정영선 회장이 60조였나 그때?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되는데 30조였죠. 30조? 네. 하여튼 맨날 하도 얘기 못해.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쫙쫙쫙 N분의 1이 됐던 뭐 같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돈들이 별로 없나 봐. 근데 그 저는 그건 좀 생각이 약간 다른 게 1년만 참으려고 하지 않을까? 어차피 1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상하원을 지배하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다음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이 된다면 네. 그러면 정말로 뭐 그 정도 금액을 투입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다음 중간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립도 잃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상하원 둘 중에 하나 만약에 그립을 잃으면 그거에 배팅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데.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700조를 한 해 투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적어도 뭐 10년, 20년 나눠서 투입할 거 일본 아니에요. 방식은 지금 트럼프한테 돈 맡겨놓고 당신이 알아서 돈 쓰세요라고 지금까지 보도가 나오는데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미국이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면 그 지분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분인가 아니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인가는 뭐 나중에 또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이시바 총리가 지금 8월 달에 그만둔다고 하잖아요. 뭐 또 어제는 안 그만둔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정치인들 이게 말은 바뀌고 뭐. 있는데 총리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도 조금 뭐 생각해 봐야 돼. 뭐 이러면서 시간 좀 질질 끌고 뭐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의 1 정도의 금액도 투자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또 다 돼갖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번 시간에 우리 쫓기고 있잖아요. 뭐 못다한 얘기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우리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나중에 한번 만들어보죠. 하여튼 그러면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과 LG엔솔까지 어떻게 뭐 좀 정리해 본다면 어때요? 근데 LG엔솔은 뭐 여러모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뭐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LG화학은 지금 구조적인 상승이 아닌가라고 봐서 대한유화 그다음에 지금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